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잠깐 복습 좀 하고 넘어갈게요. 자, y는 a의 x-p의 제곱 더하기 q. 최종적으로 우리는 이런 형태를 배웠었는데요. 자, a가 양수냐 음수냐. 얘를 가지고 양수면 아래로 볼록, 음수면 위로 볼록. 그리고 지금 이 p와 q는 평행이동을 의미를 했었죠. 그래서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을 했습니다. 뭐를? y는 ax제곱을 이만큼 평행이동했습니다. 라는 뜻이고, 우리가 꼭지점은 이 제곱이 0이 되도록 하는 값이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했죠. 그리고 남은 게 상수 q. 그래서 꼭지점 좌표. 그 다음에 대칭축은 꼭지점에 x 좌표와 연관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x는 p. 여기까지 했던 게 지난 시간 내용이었습니다. 맞나요? 자, 우리는 2차 함수를 이렇게 정리를 하면 그래프가 어떤 모양인지, 어디에서 꼭지점을 갖는지 등을 살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형태를 보고 2차 함수의 표준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완전 제곱식을 다 전개를 해서 그냥 2차 함수가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꼴로 표현이 된다고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이런 걸 보고 일반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일반형을 어떻게 표준형으로 정리를 해야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게 돼요. 이게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2차 함수에 다 전개가 되어 있는 형태,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 전개가 되어 있는 형태를 보고 일반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일반형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표준형으로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마치 그거와 같습니다. 2차 방정식에서 근의 공식 정리했던 과정이랑 똑같아요.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고차항의 개수로 2차항과 1차항을 묶어줘요.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1차항의 절반의 제곱, 그러면 2a분의 b의 제곱, 얘가 있어야 완전 제곱식이 되겠죠. 근데 이거 원래 없던 녀석이니까 빼주자. 그리고 더하기 c까지. a의 이 부분이 x 더하기 2a분의 b의 완전 제곱이 되고, 이 a를 분배해서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그리고 더하기 c가 있고, 우리는 이 식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뒤에 있는 상수항을 4a로 통분을 했어요. 이제 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정리가 되었으니까 a에 따라서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그리고 꼭지점은 x 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2a분의 b여야 이 부분이 0 된다,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 콤마. 그러면 남은 상수가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꼭지점 좌표를 얘가 이럴 때는 이렇습니다 라고 암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표준형으로 정리를 하고 찾아내면 됩니다. 우리가 꼭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녀석이 있어요. 일반형이 있을 때 꼭지점 좌표 말고 대칭축, 즉 축의 방정식, 얘는 바로 찾아내는 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문제 풀 때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마이너스 2배의 2차항 계수 분의 1차항 계수.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완전 제곱식을 정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 주어진 2차 함수를 표준형으로 바꿔라. 자, 2차항과 1차항을 묶어줍니다. 자, 그랬을 때 x제곱 마이너스 4x에 우리는 1차항 계수 절반의 제곱인 4가 있으면 완전 제곱식이 되더라. 근데 이 4는 없던 4니까 빼주자. 그리고 식 정리 한번 해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에 이 부분이 x-2의 제곱으로 정리가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4를 곱하면 2 된다, 그죠? 그래서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1까지. a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p는 2, q는 마이너스 1. 그러면 예제 2번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나서 꼭지점 좌표랑 축의 방정식이랑 찾아보자. 우리 축의 방정식은 아까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했어요. 얘는 바로 찾는 걸 연습해 둡시다. 자, 그러면은 2차항의 개수 2배 분의 1차항 개수 1이다, 그죠? 자, 근데 거기에 또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으니까 얘는 x는 1. 바로 찾아줍시다. 그러면 꼭지점에 x 좌표 역시 바로 찾을 수가 있고, 얘 대입해서 문제 풀으면
표준형으로 정리를 하지 않아도 풀이는 가능합니다. 되겠죠? 시험 칠 때는 오히려 이게 더 유용하게 쓰이겠죠.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봅시다. 4의 x제곱 빼기 2x. 근데 여기에는 1이 더 있어야 되겠네. 그래서 없던 1이니까 빼주자. 4의 x-1의 완전제곱. 이 부분이 x-1의 완전제곱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전개해주면 얘가 5가 되네요. 그럼 꼭지점의 좌표 완성된다. 되겠습니까? 축의 방정식은 바로 찾는 거를 연습하고요. 그리고 그걸로 꼭지점의 x좌표 찾아주면 이를 대입해서 문제를 하는 것 또한 연습합시다. 자, 예제 3번. 예제 3번은 보기에 1, 2, 3, 4, 5번 그래프가 여러 개 있다. 그죠? 그래프 모양을 먼저 보고 얘 그래프를 맞는 걸 찾다 보면은 실수하는 포인트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그래프의 표준형을 찾아서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맞는 거를 찾아보도록 하세요. 2차항과 1차항을 묶어주자. 그러면 없던 4 생겨야 완전제곱식 되니까 정리해주면 x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1. 자, 그러면 좌표 평면에다가 한번 그려보죠.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2,1. 그리고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 적어도 축하고 만나는 절편은 그래프에다가 표현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상수항은 x값이 0일 때 남는 값이죠. y절편은 3. 이렇게 그래프를 찾아주면 훨씬 편하게 풀어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4번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알아야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감소하는 구간을 찾을 수가 있겠죠. 2차항이 개수로 2차항과 1차항을 묶어주자. 그러면 없던 1 생겨야 되고 빼주자. 정리해보면 x 더하기 1의 제곱 빼기 1까지 정리 가능하죠. 자, 그러면 아래로 볼록이면서 대칭축이 x는 마이너스 1입니다. 뭐 그래프 정확하게 그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증가할 때 감소하는 구간만 찾으면 되니까. 자, 그러면 대칭축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x값이 증가할수록 y값이 감소를 하죠. 아래로 내려가죠. 자, 그런데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구간에 대해서는 x값이 증가할수록 y값이 계속해서 증가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 범위. 이렇게 정답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보겠습니다. 예제 5번. 이 주어진 그래프에 다시 이 주어진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먼저 파악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2차항의 개수로 2차항과 1차항 묶어주자. 그런데 여기 4가 있다라고 한다면 완전제곱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빼기 4의 마이너스 2. 그러면 x-2 제곱의 10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자, 그럼 1번에서 꼭지점 좌표는 2,10이 되어야 될 거고요. y축과의 교점의 y좌표. 우리는 이런 걸 보고 y절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y절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x가 0, 0 그러면 남는 상수항. 얘가 y절편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 자, 그 다음에 3번은 y는 마이너스 3x 제곱을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10만큼 평행이동한 것입니다. 그 다음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다. 이 부분은 그래프를 그려봐야 알겠네요. 그러면 중심 좌표가 2,10이면서 얘는 위로 볼록이죠. 그리고 y축하고 만나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라 그랬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하나, 둘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더라. 되죠? 그 다음에 x가 2보다 작을 때 x가 2보다 작을 때는 x값이 증가할수록 y값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죠. 우리가 방금 전 예제 4번에서 살펴봤던 거는 아래로 볼록인 상황이었고 이번에는 반대로 얘가 2보다 작을 때는 증가를 하더라. 그래서 이 부분 중에서 틀린 거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예제 6번. 어떤 2차 함수가 주어졌는데 얘를 평행이동 시켜라. 그럼 평행이동을 시켜라, 그래프를 그려라. 일단 전부 다 표준형으로 정리부터 해주는 겁니다. 2차항의 개수로 묶어줍시다. 그러면 9가 필요하네요. 빼기 9. 그래서 더하기 1까지.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에 x 플러스 3의 완전제곱. 3이니까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그러면 최고차의 개수는 변함이 없을 거고요. x 대신에 x 플러스 3이 대입이 돼야 되겠지.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한다 그랬으니까 마찬가지 y 대신에 y-3이 대입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보자. y는 마이너스 3분의 1에 x 플러스 6의 제곱 더하기 6. 이렇게 이 그래프를 평행이동한 2차 함수식을 찾아주는 겁니다. 근데 정답을 적을 때, 학교 시험에서도 정답을 적을 때 이렇게 표준형을 정리를 해도, 다시 표준형으로 나타내도 상관없고요. 이거를 전부 다 전개를 해서 일반형으로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문제 서술형에 보면은 항상 학생들이 여기까지만 정리하는 게 연습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다 전개를 해서 일반형으로 나타내시오라는 문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이 되는 방향으로 답을 서술을 해줘야 돼요. 되겠죠? 자, 이 일반형에서 우리가 표준형으로 정리를 해주면 최고차의 개수를 묶어주고 2a분의 b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정리된다고 우리 아까 살펴봤었죠. 이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줄 때 일단 첫 번째 a는 여전히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해준다. 그래서 양수면 아래로 볼록, 음수면 위로 볼록을 결정을 해준다. 그래서 a는 그래프 모양을 결정해준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b는 혼자서의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얘는 반드시 A와 같이 의미를 가져요. 어디에서 의미를 찾아줄 수 있냐면은 바로 축의 방정식. 얘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했는 이 부분. 여기에서 우리는 b의 부호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만약에 a가 양수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b도 양수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축의 방정식은 양의 값에서 갖겠습니까? 음의 값에서 갖겠습니까? 음수, 그죠? 양수 분의 양수의 전체 마이너스 1을 곱했으니까. 그러면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인데 대칭축이 0보다 왼쪽에 있겠죠. 자, 그 다음 양수예요. 근데 b는 음수예요. 그러면 축의 방정식은 양의 값을 갖겠습니까? 음의 값을 갖겠습니까? 양의 값을 갖겠죠. 음수 분의 양수, 거기에 마이너스 1을 곱했으니까. 이해됩니까? 그러면 축이 0을 기준으로 해서 0보다 큰 쪽에서 존재를 하더라. 마찬가지로 A가 음수고 B도 똑같이 음수, 즉 A와 B의 부호가 같으면 축의 방정식은 항상 음의 값에서 같습니다. 그 다음에 A가 음수고 이번에는 B가 양수야. 부호가 반대야. 그러면 반드시 축의 방정식은 0보다 큰 쪽에서 갖는다더라.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A와 부호가 같으면 그러면 축의 방정식이 0보다 작은 쪽에서 위치를 하더라. 그 다음에 부호가 서로 다르면 축의 방정식이 0보다 큰 쪽에 위치를 하더라. B는 A와 같이 축의 방정식에 연관된 기호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C, 상수항.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까 예제 4번, 예제 5번에서도 봤다시피 y 절편을 나타냅니다. x가 0일 때의 y의 값. 그러면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그럼 x 절편, x가 얼마일 때 y가 0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주어진 2차 함수를 인수 분해를 해서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주어진 2차 함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인수분해를 해보면 x 마이너스 2 x 더하기, 즉 x가 2일 때 y 값이 0이 되죠. x가 마이너스 1일 때 y 값이 0이 되죠.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해서 찾아줍니다. 그런데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y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 같은 경우, 얘 말고 딴 거 예를 들어 봅시다. 3 있고 b제곱 마이너스 4ac 했을 때 1 이렇게 정리 한번 해줘 봅시다. 그러면 얘가 x가 얼마일 때 y 값이 0이 될까요? 는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 이거 2차 방정식 찾는 문제죠.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된다? 그럼 우리 근의 공식 사용해주면 된다.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런 식으로 x절편 두 개를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인수분해를 했을 때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 그러면 2차 함수 그래프가 1,0을 꼭지점으로 하면서 여기에서 뭘 갖습니까? 중근을 갖죠. 그래서 x절편이 1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은 인수분해를 이용을 해서 찾아주고요.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의 공식, 는 0이라는 방정식을 만들어서 근의 공식을 사용을 해주면 x절편 찾을 수 있습니다. 정리 한번 할게요. A는 그래프 모양, 2차항의 개수는 그래프 모양,
그 다음에 1차항의 개수 B는 A랑 같이 있을 때 부호가 같으면 축의 방정식이 0보다 작은 쪽에, 다르면 축의 방정식이 0보다 큰 쪽, 오른쪽에 위치를 한다. 그 다음에 상수항 C는 Y 절편을 뜻한다. 그러면 X 절편은 우리가 찾아줄 때 2차 함수를 인수분해해서 근을 찾아준다. 그런데 그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1번 같이 한번 볼게요. 예제 1번에서 X절편 두 개를 PQ 그리고 Y절편을 R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Y절편 금방 찾을 수 있죠? 상수항이더라. 그러면 X절편 두 개는 어떻게? 주어진 2차 함수를 인수분해를 해서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 그러면 얘는 X 마이너스 6 하나, X 더하기 1 하나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러면 작은 게 마이너스 1, 큰 게 6이니까 각각 P와 Q를 쉽게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제 2번도 X절편 두 개를 두 점 A, B 그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를 C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문제들 보면 이 Y절편을 뭐 예를 들어서 점 D라고 해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도 있고요. 이 문제에서는 꼭지점하고 연결했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라 라고 하는 문제, 크게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점 A, 점 B 좌표부터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 인수분해를 해보니까 이 점 좌표는 마이너스 1이고 이 점 좌표는 3이네요. 그러면 둘 떨어진 거리는 큰 값에서 작은 값 빼주면 거리 4 된다, 그죠? 그리고 대칭축은 절반에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만큼 가면 1일 때 Y값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아주 좋겠죠. 그거는 대칭축을 잘 이해하고 있을 때. 만약에 나는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얘를 표준형으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x-1 제곱에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4. 그래서 얘는 1,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그러면 밑변 길이가 4고 높이가 Y좌표와 연관이 있겠죠? 4가 되는 삼각형의 넓이.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지금 우리가 보는 X절편 두 개와 그 다음에 꼭지점을 연결한 이 삼각형은 이 내부에 어떤 점을 연결하더라도 만들어지는 삼각형 넓이들 중에서 가장 넓이가 큽니다. 왜냐하면 이 축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점이 꼭지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삼각형 ABC가 넓이 중에 최대가 됩니다. 단 그 점 C가 이 내부에서 존재를 할 때. 자, 예제 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3번은 X축과 한 점에서만 만난대요. 그런데 최고차의 개수가 1, 양수다, 그죠? 그러면 아래로 볼록인 녀석이 X축하고 한 점에서만 만나야 된대요. 그럼 쌤이 아까 이야기했던 X절편이 단 하나만 존재할 때 얘는 인수분해가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때. 자, 그래서 정리해주면은 2차항과 1차항이 나와있네. 그럼 얘가 얼마? 9가 돼야 되겠네. 그러면 x 플러스 3의 완전 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3,0이 꼭지점이 되면서 아래로 볼록인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조건을 앞에 2차 방정식 풀이에서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결국에는 는 0이 되는 게 하나밖에 없어야 되죠. 그럼 우리는 이러한 근을 보고 중근이라고 한다고 했어.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k 더하기 3은 0이 중근을 갖는다고. 중근을 갖는다,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을 갖는다, 근을 갖지 않는다 판별해줬던 식이 있었죠. 1차항의 개수 제곱 빼기 4배의 2차항 상수항. 이게 얼마? 는 0이 될 때가 중근. 얘가 0보다 클 때가 서로 다른 두 근. 0보다 작을 때가 근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세 개였죠. 그래서 얘를 풀어주는 과정이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주기 위한 상수 혹은 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되기 위한 k 같은 말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예제 4번을 보게 된다면 이 2차 함수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우리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k는 0이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져야 되더라. 그럼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지려면 1차항 개수제곱 마이너스 4 2배 0보다 커야 되겠죠. 되겠습니까? 중근을 갖는다 는 0 근이 없다 0보다 작다. 문제에 맞게 해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5번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다, 그죠? 그럼 일단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게 A랑 C의 부호는 금방 찾아낼 수 있습니다. A는 문제에서 그래프 모양을 보고 아래로 볼록이네요. 그러니까 양수. A가 양수입니다. 그럼 이게 플러스입니다. 이렇게 적는 거 아니에요.
양수는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C는 y 절편을 뜻한다 했죠. 그래프를 확인해 보니까 0보다 큰 쪽에 있네요. 양수.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B의 부호다, 그죠? A가 0보다 크다고 얘기를 했어. 그런데 대칭축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0보다 작은 쪽에 위치해 있네. 그러면 B랑 A랑 부호가 같아, 달라? 같죠. 그래서 양수. 이렇게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얘를 통해서. 되겠죠?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a 분의 b. 얘를 꼭 기억을 해줘야 돼요.